군사력 6위 한국 능력을 무시하기 위해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국이 깨끗이 무시해주고 있습니다. 전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총출동해 전작권 관련 불가입장을 그럴듯한 논리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발언을 다 소개하는 것은 한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 일입니다. 주한미군 전 현직 사령관들의 말이기에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해본 적 없는 스트리밍 생방송을 해볼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포기했습니다. 이것들이 전작권을 전환하면 안 된다고 거품물고 주장하는 발언을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 전 사령관은 북한에 핵이 있는 한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래연합사 능력검증 3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 전부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미래연합사 능력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능력과제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는데 현직인 에이브럼스 사령관 말대로면 3단계 검증은 26개 검증 중 하나에 불과하고 가만, 이건 또 뭔가요? 그 하나인 3단계 검증이 3년 정도 걸린다 가정하면 전작권 전환 26개 검증을 빨리 진행해도 114년이 걸린다는 말이 되는군요. 참 재미있는 자식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 전작권 전환에 앞서 많은 조건이 평가돼야 한다며 군사 역량, 준비태세, 군사기술, 자원, 위험요소, 지휘권 통합, 지휘 통제, 통신체계, 상호 운영성, 한반도 안보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인간들 말도 그렇지만 존 틸러리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줄곧 이런 말을 했죠. 한미 방위 역량 강화란 말을 숱하게 했죠. 그런데 제놈들이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한국군 역량을 내버려 둔 정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규제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했으면서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개소리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지만 속이 답답해지는 건 피할 수가 없네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조건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대한민국이 통과할 때 주기로 했다. 그것이죠. 이런 발언들이 대체로 전작권 전환을 보는 미국의 시각입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죠. 한국 전작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지휘권 문제가 막상 현실로 닥치자 몹시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얘들이 언제 남 밑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막상 자기들이 한국 사령관으로 하자면서 나름대로 어렵게 한다고 3단계 검증 과정을 만들고 제시했는데 1단계는 너무 쉽게 통과해버렸고 2단계가 돌파되면 내년에 꼼짝없이 전작권을 내주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을 저지하고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과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과 정부를 모두 파괴하는 것을 주한미군의 임무이자 역할이라 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참 고맙게도 한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참 결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제력에 실패했을 때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북한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이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란 단어는 없지만 마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과 함께라는 말은 있지만 한국이 원하면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원할 때 주한미군이 가치가 있고 한미연합 군사작전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버벨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노력 역시 주도한다 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자식이 치매가 온 것인지 염장을 지르려 하는 것인지 사드 보복한 이후 미국이 어떻게 했나요? 그야말로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해. 한중간 문제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며 마치 중국 사드 보복이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현재까지 행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독도 방어훈련에 일본이 기분 나빠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던 게 미국입니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주한미군은 움직인 적도 없고 이에 대해 미국은 경고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중국해를 보면 대치 중인 듯 보여도 사실상 중국이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이익이 될 만한 것과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을 골라 열심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말장난하는 것이죠.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은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라며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싸울 준비를 해 승리를 거두며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휴전협정을 이행하고 한국민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육두문자를 날렸습니다. 한국민을 보호한다는 말이 있죠. 한국민을 자기들이 왜 보호합니까? 한국민은 대한민국이 보호하죠. 또 휴전을 이행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말이 있죠. 영구 분단으로 영구 주둔을 꾀하며 중국을 상대하는데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전현직이 벌떼처럼 나서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미국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전작권 전환 검증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러면 언제나 들불처럼 나오던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한국 반응도 도무지 나오지 않고 희망했던 한국 내 정치권 지원 세력들도 전환 반대 주장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무역 보복을 하고 벌떼처럼 일본을 지원하던 그 세력이 전작권 관련해 앞장서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미국은 점잖 떨면서 원론적인 말만 하려 했는데 미국이 불을 떼주어도 이런 분위기가 없으니 애가 타고 불안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눈앞에 닥치자 미국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이때도 국민 여론은 해제하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한국 내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니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로 체면을 심하게 구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말대로라면 전 세계 국가의 전작권은 모두 미군이 가져야 합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직된 나토 연합에 속한 국가를 비롯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중국 주변국에 배치된 미군이 있는 국가들 전작권도 모두 미국이 가져야 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오래전부터 핵을 보유 중이고 그 수가 두 자릿수가 아닌 천 단위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국 군권을 지닌 유일한 경우입니다. 당연한 듯 지니고 있고 당연한 듯 이 전작권으로
한국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으로서 처음으로 다수당이 되었고, 탄핵 후 2017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초유의 압승을 해버렸는데, 이 민주당이 전작권 전환을 바라고 있고 현 정부 또한 임기 내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뒤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책이 한국에서 힘을 받으려면 현 야당이 어느 정도 강력함을 지녀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흔들며 공수처 반대에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도 답답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저 모습에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민주당 승리의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미국과 일본이라면 거품 물고 감싸며 두둔한 야당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걸 야당도 알기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일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줘야 말꼬리를 잡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압박할 수 있는데, 방위비도 전작권도 한일 지소미아도 무수히 메시지를 내고 초조하게 한국 정부 반응을 기다리지만 깨끗이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2017년 전작권 전환 합의를 미국은 교묘히 깨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저것이 굴욕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해선 안 되는 걸 자신들이 내세우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한국과 한반도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전 현직 사령관들 발언에서 나타나듯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갑작스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미국이 손을 써보기도 전에 동서독 주민들이 섞여버렸고 환호하고 감격했습니다. 세상사가 계획대로만 되지도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반도는 한민족이 지킨다는 자세만 굳건하면 그 어떤 외세도 한민족의 부흥을 막지 못합니다. 통일의 기회가 오면 틀림없이 국내외 방해 세력이 준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또다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한미동맹이 바탕이 아니고 한민족의 의지가 바탕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없는 것으로 상정하고 모든 일에 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장 이사를 한다 해도 큰 노력이 있어야 집안이 정리됩니다. 이웃이 인사차 짐을 날라주는 정도 도움을 줄 순 있지만 딱 거기까지가 이웃이 해줄 수 있는 일이고, 더 관여하는 건 고맙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콩나라 배나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주한미군이 당연한 듯 주장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이웃이 짐을 날라주지 않는다고 이사를 포기하거나 그런 이웃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신은 이 동네를 모른다고 하면서 함께 살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웃의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 이웃이 주한미군입니다.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 걸 보면 이 얼빠진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얼마나 대단해질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민족의 일은 한민족이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강하고 굳건한 특징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